하늘과 바다, 육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임무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맹의 전사. 넘지 못할 한계는 없다. 누구와 싸워도 반드시 이기는 강인한 전투용사. 군인 중의 군인, 그 이름은 해병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1955년 해병대 창설과 그 역사를 같이한 해병대 1사단은 전국 유일의 상륙작전 부대로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만난 병영의 달인은 천사처럼 아주 착하셔가지고 권사관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떴다. 항상 김원아입니다. 필승! 그의 손을 거쳐간 장갑차만 250여 대. 베테랑 정비지원 검사관.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친근한 옆집 형같이. 상륙 돌격 장갑차계의 해결사. 해병대 1사단 김원함 상사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해병대 1사단의 활기찬 하루의 시작은 바로 구보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해병대에겐 가벼운 몸풀기 수준이라죠. 오늘의 주인공 역시 동참. 군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 장면. 그들에겐 매일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부대 아침에 출근길이며 그리고 제 사무실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날씨가 화창하고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겨울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쌀쌀한 부분도 있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안전을 좀 비중을 두고 어떤 과업에 임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부대를 들어서면 첫 번째로 맞아주는 부대훈. 김원함 상사가 출근길마다 임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곳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완벽한 정비 그리고 어떤 한 건의 피해를 없이 최대한 많은 상륙군을 적진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전화신고. 자, 오늘 기본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비 일정, 시기를 진단하는 것이 정비지원 검사관의 일이다 보니 매일같이 그날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체크한답니다. 근무도 스스로 한 건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부터 오늘 뭐 어떤 것도 이루어지죠? 일반은 일단 오늘 동용장치랑 차체 내부 세차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리넌 밸브 정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요 부위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어떤 체결 상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은 어떤 부분? 이거는 배출 플러그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수령하셨습니까? 네, 지금 다 수령 완료된 상태고 오전에 바로 가업 실시합니다. 가능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재 상황 파악은 기본. 1년에 약 70대를 정비하려면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에 항상 차분하시고 후배들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만약에 건의드릴 게 있어 건의하면은 항상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맞게 차분하게 잘 따라가는 그렇게 되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사부터 그 중사 3사까지 오기 전까지 계속 옆에서 뵀을 때 가장 선배로서 어떤 존중스러운 선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어떤 좋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하루 종일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몸풀기는 필수입니다. 자, 팔근력으로 뛰기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정비 임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 이제 경각심을 가는 차원에서
안전구호를 제차하고 과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자, 안전하게 과학 시작하십시오. 이곳이 바로 총 4대의 장갑차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정비호. 이 장비가 전군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상륙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해병대 상징 상륙 돌격 장갑차는 선봉 부대로서 상륙 작전을 펼치는 해병대의 핵심 전력입니다. 함대에 총 24명의 용사가 탑승,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적진에 가장 빠르게 투입합니다. 적진으로 어떤 상륙을 신속하게 상륙을 해서 생존성을 높여주고 그 해당되는 지역 중심 지역까지의 어떤 생존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하차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대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상륙형 돌격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바퀴와 동일한 보기름 부여가 되겠고, 육상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무항기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운행을 할 때는 이 해수 추진기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구동치기에서 물살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승무원의 안전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정비는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장비 수리뿐 아니라 시험 조작까지 상륙 장갑차의 전반적인 검수 과정을 체크하는 것이 주인공의 몫이죠. 이 현재 앞에 보이는 거는 장비지만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장비를 정비를 통한 어떤 임무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정비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부위 안전하게 잘 잡아주고 위치를 잘 잡아야 가장 어떤 충격이 되지 않도록. 좌우, 셋. 자, 가장 볼트가 취약되는 부위가 마모가 되지 않도록. 자, 호이스기 제거해주세요. 무게만 약 23톤에 달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은 장갑차의 심장부로 불리는 엔진 탈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비는 일반 승무원 정비의 윗단계 2계단 정비인데, 변속부와 엔진부를 이렇게 분리를 했었었는데, 통상 이런 작업들이 이틀에 걸쳐서 다 완료가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에서 지금 무효가 되고 있는데 한번 구매를 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게 되는 이 구역의 슈퍼맨. 이곳에서 그는 해결사로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패킹이 4개가 들어가는데, 기능적인 결함은 아니고 어떤 시기적인 사용의 노후, 압축이 정확히 밀착이 안 돼서 오일이 누유된 걸로 지금 상황이 지금 보는데, 이 부분은 교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예, 그러면 안에 내부 오링만 교환해서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서 오링만 교환해서 다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4대씩 정비해야 할 장갑차만 1년에 약 70여 대나 되기 때문에 팀별로 각기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까다로운 작업이기에 과정 하나하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차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결합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막힘, 조임, 그리고 어떤 물이 튀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세차를 하고 건조를 시켜서 장착이 되면 어떤 장비의 수명 연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고 섬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갑차를 운용하기 전에 점검하는 모습이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이제 장비에 보장 없이 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숙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어떤 훈련을 참가했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스스로의 어떤 자전적인 어떤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숙달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반복 숙달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가 해병대 1사단, 그리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상륙장갑차 대대인 것 같습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지난 26년 동안 그는 진정한 해병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엔 아찔한 나날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그때 복침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 최초로 제가 어떤 지원반장의 역할로 백령도로 가게 됐습니다. 긴장도 되고 바로 적과의 어떤 인접한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좀 많이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전쟁 나는 건가 그런 아찔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해병대를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그간의 힘든 시절을 이겨낸 주인공. 상륙 돌격 장갑차계의 베테랑이 되기까지는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관리의 노하우는 정직하게 융통성을 부리지 않고 기본의 토대를 두고 관찰하고 관리를 하면 장비는 수명성이 연장이 되고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비를 마치면 시범 운행을 통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운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작동 이상은 없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주인공의 수신호에 맞춰 작동하는 상륙 돌격 장갑차.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해상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위의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한 사항이고 지금부터는 해당된 치부 부위, 기동을 위한 뉴조인트 부위와 탈거되어 있던 부위의 접촉부의 각종 라인들이 정상적으로 결합이 되는 여부를 육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정비의 기본. 주인공이 작업하는 과정 자체는 곧 수업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배우고 익혀야 할 정비 노하우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분리가 돼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철사와 개인 여부를 필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고 매번 보는 장비지만 신기하고 매일 정비를 저렇게 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비 점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항상 보는 거지만 정말 섬세하게 잘 점검해 주는 부분이 조종수 입장으로서 정말 신뢰가 갑니다. 이제 운행을 나갈 거니까 이것도 갖다놓고 도둑하다. 운행 점검만을 앞둔 상황. 드디어 최초로 공개되는 상륙 돌격 장갑차의 내부. 조종석으로 가는 곳은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자, 시동 걸겠습니다. 정비사와 함께 동승한 채 시작되는 운행 점검. 자동차의 몇 배나 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상륙 돌격 장갑차. 운행 중에도 장비에 연결된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드디어 해안가 도착. 해상 운행 점검 전 한 번 더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상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육지를 달려온 바퀴 부분과 해상 운행 시 사용되는 동력 장치는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 돌아가는 활동부에 루프나 이런 게 껴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껴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점. 두 번, 세 번 확인을 거친 후 해상으로의 진입을 시도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해상에서 7시간 동안 기동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는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인 파워트레인으로 해상에서는 시속 약 13km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는데요. 또한 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바다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의 이동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세한 결함까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운행하며 온몸의 감각으로 점검을 진행해 나가는 달인. 자, 이렇게 해상 운행 점검 역시 이상 없이 완료했습니다. 점검이 끝난 시간. 달인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뭐 행동 부분 정비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이 아직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어떠한 같이 한다는 게 도움? 그거는 사고 안 치고 같이 한다는 게 도움 주는 거 아니야? 그건 어려운 거 아니지. 힘든 게 아니고 같이 하면 돼. 동의는 뭐 이제 고참인데 좀 있으면 병장도 갈 거고 고참인데 내일상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누구에게나 속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옆집 형처럼 다정한 주인공. 해병대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좀 위태한 사항이 엄청 많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품격, 품위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잘하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해병대로서. 저희는 이제 천사처럼 아주 착하셔가지고 정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인성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냥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간부와 병 사이는 진짜 약간 딱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검사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과학 면에서는 항상 꼼꼼하시고 그래서 진짜 약간 완벽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검사관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검사관님께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달인이 전우들과 함께 오랜만에 족구장을 찾았습니다. 즐겁게 하고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일부러 달인이 만든 자리라는데요. 오, 우리 팀이 너무 센 것 같은데. 하지만 바람은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주지? 너무 좋았다. 갑자기 쏴해지는데 분위기가. 세게 갈 거야. 의욕이 앞서다 보니 원치 않은 몸개그까지. 결국 졌습니다. 멋쩍어진 오늘의 주인공. 혼잣말이 늘었는데요. 잘하는 건 맞는데 이거 세월에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네. 에이, 고생되셨어. 감사합니다. 승패 상관없이 만족한 경기. 제가 최초에 입대를 했을 때는 힘든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단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은 해병대는 항상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라는 빨간 명찰로 모든 게 일치가 단결이 되고 또 모든 상황에서도 해병대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겹쳐있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또 유도해주고 이런 전우애가 끈끈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왔는데 왜 다 앉아있어? 왜 그래? 아빠 왔는데 새삼스럽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부끄럽나 아빠 보고? 아빠 보고 부끄러워? 정말 어색하지 말입니다. 이쪽에겐 가장 사랑스러운 제 어떤 반려자이자 배우자 김은정이고요, 부인. 이쪽은 첫 번째였던 사랑의 결실 김경현 첫째 아들. 어리광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든든한 둘째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딸 김노곤이라고 합니다. 원샷이야. 보통 군인 아빠 하면 딱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떠세요? 기대해보지만 웃겨? 어린애들이 사춘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같이 이게 있는 시간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이 일부 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요즘은 사춘기 자녀들에게 섭섭하다고 하지만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준 저의 아내에게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항상 힘들 때 옆에서 도닥거려줬던 게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배우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항상 저의 관리자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이 있었기에 군 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주인공. 집안 곳곳에 놓인 상장들은 혼자의 힘이 아닌 가족과 함께 이뤄낸 값진 보물이라는데요. 상장 말고도 보물처럼 여기는 귀한 물건을 소개해주겠다는 주인공. 이게 약 한 10년 정도에 됐던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옷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 곳에 딱 있어서 감회가 좀 새롭고, 그때 당시 어떤 힘든 시기보다는 어떤 즐거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감회가 새록새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군복은 그에게 추억이자 앞으로의 꿈이기도 합니다. 경미 한번 입어볼래, 아빠 옷? 아빠 옷을 되게 잘 와서 입어보게 되는 영광을 가지는. 작은 거 아니야? 아, 작은 거 아니야?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경민이가 김호남이 되는 거야? 아닌데? 네가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란 거야? 단추도 한번 채워봐. 딱 맞는데? 군대 가자.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성장을 했는데? 딱 맞는데? 모자는 살짝 작을 수 있으니 잘 알아서 네가 조절해서 한번 써봐. 그냥 너 시작부터 상사야? 미친데.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아드님 모습 보니까? 여기 어때 보니까 저희 아들이 생각지도 못 해봤는데 막상 옷을 이게 저희 옷을 입었던 옷을 입혀보니까 와, 이렇게 많이 자랐나. 그냥 뭐 오늘 봐도 어려 보이고 어제 봐도 봤을 때도 어려 보였는데 많이 이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한편으로 또 이 옷을 입혀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렇네요. 두 분 한번 이렇게 옆에 서보시겠어요? 서볼까요? 얼마나 닮았나 뭐, 볼까요? 너 발레리나 꽃밭 너무 발 많이 올린 거 아니야? 키도 비슷한데요, 이제? 아, 그런가요?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자존심 상한데? 조만간 해병대 부자 커플 나오겠는데요. 뭐야, 이렇게 영상이 뭐 오는 거야? 어? 1등 누구야? 어? 잘 보이십니까? 그래, 잘 보이는데 얼굴이 뭐야?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왜, 저녁 하니까 막 살이 막 붙더나, 얼굴에. 아, 이제 고생 안 하니까 살이 좀 찌는 것 같습니다, 앵간가님. 야, 나오고 있을 때도 네 고생 안 했잖아. 고생했어? 전역한 후배에게서 걸려온 반가운 전화. 지금 퇴근하다가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전역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사이가 되기까지 둘 사이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데 대해서 잘못을 해서 행정관님이 있는 부대로 가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너무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됐고, 행정관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군대에서 만난 행정관님이 아니라 그냥 삼촌 느낌으로 그냥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포항 들어, 물에 한 그릇 먹어야지. 그래. 청와가 되어있습니다. 내가 진실적으로 이 해병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야겠다. 그래야 또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겠다. 이래서 다가서게 됐는데 그 마음을 저한테 쉽게 열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되는 달인의 하루. 누군가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 정비해야 하는 기계일지 모르지만 달인에게 장갑차 정비는 평생을 지켜온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아. 감사합니다. 우리 말하지 못하는 장비지만 너희들의 어떤 관심과 정비로 장비들이 이상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지?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 많다. 달인을 달인이게 하는 이유. 상륙 장갑차는 저에게 꿈인 것 같습니다. 꿈.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획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병들이 지나가는 자리가 발자국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어떤 길이 후배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해병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써내려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남 상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원사 한명찬입니다. 끝입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대단한 후배 아닙니까? 네, 가장 사랑하고 또 제일 아끼는 후배이고 훌륭한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돌아오면 됐죠? 감사합니다.